자, 2교시 시작할게요. 지금 앞부분 한 20분 정도는 시험을 봤어요. 서린이는 이번에는 그래도 시험을 안 보게 됐지만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자, 이제 마지막 소챕터, 아니 소챕터, 중챕터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다. 어쨌든 끝을 향해 갑니다. 페이지 186페이지. 자, 미리 공지사항 하나 알려줄게요. 자, 우리는 요 통합과학 1은 오늘 포함해서 2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오늘이 12월 27일이잖아. 1월 3일이면 여기서 끝납니다. 끝나. 그러면 1월 10일부터는 뭐냐면 통합과학 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 완자 나 원투 한 번에 다 살았다. 손 들어봐. 나머지 친구들 미리 2 사. 요때 할 거니까 그냥 또 책 아직 못 샀어요 하지 말고 아직 시간 많잖아. 미리 사라고. 이게 통합과학 1이 있고 2가 있다고. 그럼 미리 사. 그 다음에 하나 더. 지난번에 여러분들 늦게 들어온 친구 승윤이랑 준서랑 또 재은이랑 장현서도 좀 늦게 한 tempo 늦게 들어. 그 빅뱅 앞부분 못 들었었잖아. 그치? 이렇게 네 친구는 언제 하냐면은 이게 1월 3일날 여기서 그러니까 요날 1시에 새로 스타트를 끊어. 그럼 니들은 요거 기억해. 1월 10날 다른 스케줄하고 안 방금 내가 4명 호명했잖아. 여기 뭐 이현서나 저기 뭐냐 상희 같은 경우는 1차 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했으니까 빅뱅부터 스타트를 끊었잖아. 근데 나머지 네 친구는 왜냐면 빅뱅 파트는 중요한 파트야. 그리고 내용도 어렵고 솔직히 좀 어려워. 니네 저기 뭐냐 이현서랑 윤상이는 첫날 들었을지 알지만 빅뱅 내용이 양도 많고 처음 듣는 내용도 많고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야. 막 보면 다 알아요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은 아니야. 좀 빡세단 말이야. 그래서 요날 기억해. 그러면 지금 내가 호명한 4명 친구들 같은 경우 이날 1시부터 와야 돼. 그래서 1시부터 해서 3시 30분까지 하고 3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4시부터 수업 들어가잖아. 요거 알아두라고. 요거 아니면 여러분들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또 이게 뭐냐 한 번 더 수업료는 내야지. 수업 한 번 더 듣는 거니까. 왜냐면 우리 반 말고 앞반에 요거랑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중3 스타트하는 반이 있는데 그 반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따로 보고 가가지고 똑같이 내가 가르치니까 수업 내용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1월 10날만 미리 기억해. 1월 10날은 나 1시부터 와서 6시 반까지 하니까 하루 종일 한 5시간 이상 있어야 되니까 좀 빡센 날이구나. 하루 정도를 하루만. 어차피 1월 10날이면 니네 방학할 때니까 솔직히 널널할 때야 이제. 응? 그래서 요거만 기억하면 돼. 서린이는 상관이 없고 서린이도 첫날부터 들은 친구라서 서린이 상관이 없고 나머지 공지사항 이거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1월 10날만 기억하면 돼. 1월 10날은 나 1시부터 와서 빡세다. 엄마한테도 미리 얘기하고 요 내용을. 내가 이번 주에 요거 성적 나왔잖아.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전화 한 번씩 할 거야. 왜? 이제는 니네 얼굴도 다 알고 그 다음에 시험도 이제 한 3번쯤 봤으면은 대충 얘가 어떻구나 하는 거 이제 성적도 대충 봤잖아. 오늘까지 3번 봤잖아. 그럼 평균 내보면 얘가 이렇게 잘 따라오는 거야. 내가 볼 땐 다행히 여기서 그렇게 못 따라오는 친구는 없어. 뭐 어떨 땐 다 맞고 어떨 땐 하나 틀리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면 충분한 거고 무슨 하나 더 맞췄다고 해서 엄청나게 잘하느냐 그 정도는 아니지.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응? 그렇잖아. 그래서 엄마 전화를 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긴 할 건데 여러분들도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내가 부탁할 게 있어. 내가 선생님이 상담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야. 또 남자 선생님이 그렇으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학원 다니고 하다 보면 보통 여선생님들이 상담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이야. 시시콜콜하게 디테일한 것도 뭐 알려주고 그러다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 일단 뭐 좋은 점은 뭐냐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 어떤 학원 생활을 부모님한테 조금 디테일하게 알려준다. 니네 입장에서는 좋은 점은 없지. 나쁜 점은 상담 자주 하는 여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꼼꼼한 얘기를 많이 해. 나 오늘 좀 졸았어. 그런 얘기도 하는 선생님도 가끔 있더라고 보니까. 별로 나 개인적으로 나랑은 성향이 좀 안 맞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편은 아니고 나는 얘가 이제 수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따라오느냐 못 따라오느냐 숙제 잘 해오느냐 안 해오느냐 그 정도만 얘기하는 편이야.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게 있고 혼낼 게 있으면 그냥 내가 혼내고 말면 되지 누가 엄마한테 잃는다고 뭐 달라지나?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게 있다 그럼 내가 혼내지 그냥. 야 너 왜 이렇게 숙제를 안 해오냐?
또는 야 시험 봤는데 너는 왜 5개밖에 못 맞추냐. 내가 혼내는 게 맞지. 그래서 그런 편이야 나는. 근데 어쨌든 부모님한테 내 상담을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줘야 되냐. 여지까지 우리가 11월 8일을 날 했어. 그럼 오늘까지 대략 한 달하고 한 반 정도. 수업 횟수로 따지면 오늘까지 8번째 수업이야 오늘이. 첫날부터 들은 친구 감안하면 오늘이 8번째, 다음 주가 9번째야. 그럼 기간으로는 거의 한 2달쯤 됐잖니. 그지? 그러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그동안에 통합과학 수업이 어땠다 저땠다 우리 선생님이 어떻다 저떻다를 엄마한테 기본적으로 좀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엄마랑 할 얘기가 생긴다고. 무슨 말이냐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현서 엄마랑 통화를 했어. 그래서 어머니 그동안에 현서가 한 2달 이렇게 통합과학 수업 들었는데 어떻대요? 그러면 현서가 뭐 예를 들면 선생님 수업이 좀 말이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가 힘들대요 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막 너무 무섭게 생겨서 별로래더라 아니면 담당 선생님이 너무 못생겼대더라 뭐 이제 어쨌든 뭐가 되든 이런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있잖아 내가. 근데 제일 상황이 안 좋은 게 뭐냐면 내 입장에서 힘들 때가 아무 얘기도 안 하던데요? 그럼 내가 할 얘기가 없다고. 예를 들면 집에 가서 우리 선생님 너무 못생겼어 이런 얘기를 했으면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얼굴은 별로예요. 그래도 가르치는 실력은 나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뭐 할 얘기가 있잖아. 근데 집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해. 모르겠는데요? 애랑 대화를 안 하는데요? 이럴 때가 제일 힘들어. 왜? 내가 할 얘기가 없어. 그럼 내가 뭔 얘기를 하냐? 뭐 피드백 할 게 없잖아. 아니면 통합과학 수업이 조금 어렵대요. 애는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이렇게 하니까 애가 뭐 잘 따라오고 있는데요. 뭐 시험 봐도 10개 중에 뭐 8, 9개 맞히면 그래도 이해도 괜찮은 편이에요. 뭔가 이게 현실적인 상담의 의미잖아. 무슨 안부 전화하려고 전화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은 아니야. 가뜩이나 상담하는 거 싫은데 그 흔히 말하는 AI도 아니고 그 기계적인 상투 여선생님들 내가 자꾸 여선생님 좀 분야하게 비하하는 것 같은데 상담 자주 하는 사람은 별로 할 얘기도 없어. 보면은 너무 잘하고 있고요. 잘하긴 뭘 잘해. 못해도 그냥 잘한다 그래. 보통 웬만한 학원 선생님들 솔직히 그렇잖아. 근데 나는 별로 그런 거 말고 뭔가 현실적인 상담. 그래서 엄마가 진짜 궁금해하고 니네가 뭔가 진짜 어려워하고 그런 걸 하는 게 상담이잖아. 그러려고 전화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일은 뭐냐? 그동안 한 2달 수업 들었어. 우리 선생님 스타일이 어떻고 그동안 수업이 이렇게 나한테 좀 어렵더라 아니면 이건 좀 쉽더라 무슨 선생님이 장점이 이런 건 있더라 단점은 이렇더라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부모님들하고 많이 안 해도 돼. 그래도 다만 요만큼씩이라도 해놔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할 얘기가 있잖니. 근데 재훈이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우리가 통합과학 수업 들어요? 이래버리면 내가 할 얘기가 없단 말이야. 선생님도 지금 동영상 보고 있지만 집에서 엄마랑 그동안에 통합과학 들어봤는데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래야 내가 피드백이 할 게 생기잖니 얘들아. 그지? 그걸 해주라고. 진짜야. 가끔씩 보면 여러분들이 가끔 엄마랑 이런 얘기를 대화를 안 하는 친구들도 많아. 특히 남학생들. 여학생은 덜해. 엄마랑 대화를 해 기본적으로. 근데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뭐 물어보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지랄하는 애들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뭘 물어보면 애가 요새 사춘기가 와서 집에서 대화를 하네 이런 경우가 있다고. 진짜로. 승민이 너 그런 얘기 엄마랑 디테일하게 하는 편이야? 말 안 하는 편이야? 별로 안 하지. 그냥 학원 어떤 애야? 그러면 좋아 괜찮아 이러고 말지. 그럼 저러면 할 얘기가 별로 없다니까. 그럼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알긴 알지. 제가 싫으면 어차피 안 다닐 건데 잘 다니는 거 보니 크게 불만은 없나 보다. 요건 알아. 근데 디테일함이 없는 거야. 왜? 니네도 예를 들면 나한테 벌써 예를 들면 한 2-3번쯤 수업 들어. 니네 눈으로 봤을 때 야, 이 선생님 겁나 못 가르치고 도저히 여기 있어서 나한테 도움될 게 없겠구나. 그럼 어떻게 벌써 그만뒀겠지. 그럼 아직까지 어쨌든 잘 다니고 있는 거는 나한테 크게 불만은 없는 거야. 나한테 뭐 엄청나게 만족까지는 아니더라도 나한테 크게 불만은 없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다니고 있잖아. 불만 있으면 그만뒀겠지. 근데 그런 얘기도 좀 해주라고 엄마랑. 어느 정도 우리 선생님이 그러니까 많이 안 해도 돼. 근데 기본적으로 좀 어떻다 저떻다 그래야 내가 엄마랑 상담할 게 생기지. 승윤이처럼 그냥 엄마 괜찮아 그러면 엄마랑 내가 전화를 해. 어머니 승윤이 그동안 수업 어떻대요? 그냥 괜찮다고 하는데 자세히 얘기를 안 하네요. 분명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내가 할 얘기가 없잖아. 그치?
그렇다고 승윤이 예를 들면 승윤이 예를 드는 거야. 너가 또 학원에 와서 되게 까불거나 그러지도 않아. 수업은 열심히 잘 들어. 시험 봐도 점수 좋아. 그건 내가 알잖아 그거는. 근데 내가 뭐 물어보면 대답도 해. 다 좋아. 수업 때도 다 좋아. 근데 눈에 띄는 이제 뭐 네가 나한테 뭐 눈에 띄게 까불다거나 아니면 맨날 와서 잔다거나 이런 막 그런 특이사항이 없잖아. 그럼 나도 승윤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해. 근데 이렇게 하면 엄마 입장에서 보면 상투적으로 얘기하는 거로 들린다고. 난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얘기를 해주라고. 그래야 내가 상담할 거리가 생기지 않니? 다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만 좀 부탁을 좀 할게. 자, 186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제 3학년 1학기 때 그 5단원이냐? 세포 분열하면서 잠깐 나와. 그러면서 세포 핵이 있고 세포 질이 있고 세포 막이 있고 요 정도까지만 배워. 그럼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고등과정이잖아. 그래서 고등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몸에 흔히 말하는 세포라고 있는데 거기에 세포 소기관이라고 해서 세포 안에 이런저런 디테일함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외울 게 조금 많아 여기는. 예를 들면 앞에 챕터 운동량 충격량은 뭔가 시스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챕터였다면 여기는 좀 약간 무식하게 외워야 돼. 어떤 느낌이냐면 니네 그 저기 뭐냐 4단원 같은 경우 눈, 코, 입 나오잖아. 거기가 솔직히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거 시험 본다 그러면 외울 게 더럽게 많잖아. 눈, 코, 입 다 외워야 되잖아. 특히 눈하고 또 코는 별거 없고 눈하고 뭐가 빡셌지? 눈하고 그러니까 순환이 아니라 감각기관. 눈이 제일 복잡했잖아. 그치? 코나 귀가 좀 복잡하잖아. 코랑 미각 뭐 이런 거 나오면 되게 단순했잖아. 근데 귀로 가면 무슨 달팽이관도 나오고 전정기관도 나오고 무슨 반고리관도 나오고 막 이거 빡세잖아. 눈관도 빡세고. 그치? 응. 하여튼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그게 어려운 거보다는 아씨 뭐 이렇게 많아 뭐 이런 느낌이잖아. 여기 챕터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교재 186, 187 두 페이지만 한번 간단히 읽어보세요. 읽고 나면 내가 다시 설명할게.
대략 다 봤지. 우선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생명체의 구성에 대해서 볼게요. 자, 세포가 있고 이건 중학교 때 한번 나오는 거야.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이 있어. 명칭이야, 명칭. 조직이 있고 기관이 있고 기관들이 모이면 소위 말하는 객체. 이게 이제 따지면 사람 뭐 이런 개념이야. 근데 이제 특이사항이 있는 게 동물 세포에는 좀 약간 달라. 어떻게 다르냐? 기관이 있고 개체를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뭐 있냐? 기관계가 있다고. 기관계는 뭐냐? 당연히 기관들이 뭉친 거. 그래서 이게 뭐냐? 그냥 중학교 때 배웠잖아. 대표적으로 2학년 때 2학년 이게 몇 단원이었냐? 4단원이었나? 5단원이었나? 5단원이었거든. 소화와 순환, 호흡과 배설 그 배웠지. 그래서 제가 간단히 소화로 예를 들어볼게요. 소화 기관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입, 그 다음에 위, 소장, 대장 뭐 이런 게 있잖아. 그게 소화 기관이야. 그러면 소장, 대장, 위 또는 너네 알다시피 효손해주는 이자, 쓸개 뭐 이런 애들도 소화 기관 중에 하나야. 그런 애들이 뭉친 집단을 기관계라고 불러. 그래서 그 집단을 소화기관계라고 부르는 거야. 또 하나만 더 해볼게. 순환이 있어. 순환기관이 뭐예요? 혈액순환이잖아. 대표적으로 심장이지. 그 다음에 정맥, 동맥, 모세혈관 이런 애들이 순환기관이야. 그런 애들이 뭉치면 순환기관계가 되는 거야.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호흡, 그 다음에 배설, 소화, 순환 이런 걸 배운 거야. 그거 말고도 더 있지. 신경 뭐 이런 것도 있고 기타 등등 더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중에 몇 가지를 배운 거야. 우리 몸은 그거보다는 좀 더 복잡하니까. 그래서 동물세포는 기관계가 있어. 반면에 식물세포는 어떻게 되냐?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가 있어. 그럼 조직계들이 모이면 한 개의 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개체가 되는 거야. 시스템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것만 차이점이 있다는 거 참고해서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세포의 구조를 볼게. 그냥 가장 굵직한 구조를 보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핵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핵 주변에 있는 애들을 세포질이라고 불러. 그리고 껍데기가 있어야지. 그 껍데기가 뭐냐? 세포막이야. 기본 구조는 이렇게 돼. 그러면 핵에는 누가 들어있느냐? DNA가 들어있지. 응? 염색체 들어있고. 그래서 니네 세포 분열할 때 핵 안에서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 막 좌우로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카피한 다음에 쪼개진다 그거 다 했잖아. 그 다음에 세포질에 이놈저놈 들어있는 게 엄청 많아요. 보다시피 마이토콘드리아, 골지체, 라이보솜, 소포체 뭐 기타 등등 겁나 많이 들어있지.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미세하게 식물세포랑 동물세포가 달라요. 자, 가장 큰 차이점 식물세포랑 동물세포 어떻게 다르냐? 자, 다른 건 다 똑같아. 이게 동물세포야. 그 다음에 이게 식물세포라고 하자. 다른 거 다 똑같아. 핵이 있어. 얘 핵이야. 얘도 세포 핵이 있어. 이 속에는 유전물질 들어있고 그게 염색체 뭐 그런 거야. 그거는 이미 중학교 때 배웠잖아. 자, 여기에 들어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얘 염록체에 들어있지. 왜? 광합성화라고. 동물은 염록체 없잖아. 우리 광합성을 못하잖아. 그래서 그리고 하나 자, 동물의 이게 껍데기가 뭐야? 세포막이잖아. 그럼 당연히 얘도 이게 세포막이라고. 근데 여기에다가 얘는 막 이중창처럼 껍데기 하나 더 있어. 근데 이게 얘는 뭐라 그럴까? 세포막은 얇은 껍데기. 그럼 세포벽은 좀 두툼한 껍데기. 그래서 이게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단순히 세포만 1대1로 하면은 동물세포보다는 식물세포가 조금 튼튼한 느낌이야.
요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만 기억해. 뭐? 엽록체랑 세포. 엽록체 원래 알잖아. 아, 식물이 엽록체 때문에 광합성한다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어야지. 이 정도는 까먹으면 안 되지. 그럼 하나만 더, 세포벽 하나만 더. 그렇게 해서 우리 두 가지가 식물세포랑 동물세포랑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 나머지는 공통점이야. 그리고 F라는 애가 있는데 F는 식물세포에만 있는 건 아니야. 동물세포에도 있기도 한데 식물세포에 좀 더 많이 발달하는 편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F는 원칙적으로는 식물세포에만 있다는 아니다 이거지. 그럼 식물세포에만 있는 건 두 가지야. 엽록체랑 세포벽. 그 두 개는 기억해놔라. 그리고 나머지 저 그림들을 쭉 보면서 니네들이 자주 쳐다봐야 돼. 오늘 내가 이거 당장 외워라 해도 어차피 외워지지도 않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년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험 보러 가면 아마 기말고사 지금 보겠지. 왜 뒷부분이니까. 외우고 들어가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보자. 187페이지. 세포 소기관의 기능 좀 볼게요. 뭐가 있냐? 핵이 있어. DNA가 있고 유전에 이제 상관이 있는 애지. 유전하고. 그 다음에 라이보솜이라고 있어요. 라이보솜 밑줄 쫙.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것도 자주 등장하는 예시야. 라이보솜 단백질을 합성한다. 거기다 밑줄 좀 쳐. 라이보솜 단백질을 합성한다. 가끔 물어봐요. 세포 소기관 중에 단백질 만드는 곳이 어디냐? 라이보솜이다. 단백질 만드는 개념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세포 질량 증가하고 우리 쉽게 말하면 살찌고 뭐 이런 거랑 상관이 있는 거야. 우리 등치 커지는 거야 이게. 일종의 생장 같은 느낌이지. 또는 이런 거 우리 이런 데 상처 나면 새살 돋아나잖아. 그런 거 하는데요. 한마디로 겁나 중요한 곳이지. 왜냐 우리 몸은 다 단백질이란 말이야. 구성 성분이 물 빼면. 물이 제일 많긴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몸뚱아리 구성 성분이 단백질이라고 그랬잖아. 그건 앞에서 잠깐 했었잖아. 그 다음에 소포체는 야 요새는 택배라 그러지만 옛날에는 편지 그 다음에 물건 할 때 소포라 그랬잖아. 소포란 말 들어봤지? 요즘에 택배 같은 느낌이지. 그래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 소포체는. 거기서 나온 말이야. 소포체가. 그 다음에 골지체는 약간 중간 저장소. 약간 휴게소 같은 느낌. 쉼터. 밖으로 내보내기 전에 여기서 잠깐만 있다가 뭐 이런 느낌. 엽록체는 뭐 설명 더 안 했다 알지?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마이토콘드리아가 뭐냐? 세포 호흡을 하는 곳이야. 세포 호흡을 하는 곳이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포도당 써먹는 곳이야. 얘들아, 광합성이라는 게 뭐야? 이산화탄소와 물을 합성해서 포도당 만드는 거야. 그럼 우리가 또 호흡을 한다는 게 뭐냐? 포도당과 산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다시 쪼갠 다음에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호흡한다는 게 우리는 초딩 때는 단순히 이렇게 숨 쉬는 게 호흡이잖아. 실제로 이제 과학적으로 호흡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야 돼. 야, 호흡이 뭐야? 그러면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과학적 의미의 호흡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초딩이 아니잖아 이제. 어디 가서 야 호흡이 뭐야? 숨 쉬는 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이건 딱 초딩 수준의 대답이야. 그래서 호흡을 많이 하면 살 빠져. 너무 당연한 얘기지. 에너지를 많이 써먹는 거니까. 우리 몸의 주된 에너지원이 포도당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포도당이 뭐냐? 포도당으로 뭉쳐진 애가 탄수화물이라고 그랬잖아. 전에 배웠잖아 이거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살이 빠져.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살이 빠지니까 내 몸에 영양분이 빠져나가니 어떻게 해? 밥을 먹어야지. 그래서 왜 전에 내가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도 탄수화물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하고 그런 게 다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 예전에 앞에서 잠깐 한번 했었잖아. 한번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 했었지. 그래서 니네 다이어트 하려면은
무조건 저기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된다고. 어? 밥을 무조건 끊어야 그 다이어트에 그래서 여기 다이어트 할 애들이 없네 그러면서 그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하지 않았냐? 맞지?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가 뭐냐? 한마디로 포도당 사용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다 공통점이야. 그럼 밑에 이제 에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물세포에만 있는 건 아니고 동물세포도 어떤 애 있어. 또 그렇다고 모든 동물세포가 에포가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야. 겁나 애매해. 세포막은 공통으로 있는 껍데기,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는 조금 더 튼튼한 껍데기.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요 정도.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는 좀 무식하게 외워야 될 필요가 있고, 나중에 단백질 뭐 이동하는 거는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설명할게. 자, 188페이지 볼게요. 단편 암기니까 지금 안 해봐도 좋지만 안 되면 앞장 보면서는 풀 수 있잖아. 당장 내가 외워서 풀으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188페이지 설이나 188페이지 Q 풀고 채점하면 2교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동영상은 여기서 끊을게. 문제 풀고 있는데 한 5분 문제 푸는데 굳이 영상 찍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2교시는 여기서 끝내고 너 188페이지 풀고 채점하고 이제 3교시 영상 보면 돼. 2교시 끝.